모든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거든요. 당연히 세금이라는 건 누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국가가 세금을 걷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를 지닌 자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개인 소득세는요. 개인이 돈 벌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그 소득세. 그래서 개인자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고 우리가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소득세는 누가 신고할까요? 당연히 개인이 하겠지. 그래서 개인을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누는 거야. 소득세는. 야, 우리나라에 사니? 아주 쉽게, 심플하게, 좀 수준 낮게. 야, 우리나라에 사니? 우리나라 사람이니? 그러면 거주자.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잠깐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잠깐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우리나라도 그자에게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고 구분해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거주자는 어디까지냐? 이런 거 약간 논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 그냥 태어나는 순간 거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어. 보니까 외국인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이거를 365일이라고 치면요. 365일의 절반이 182일을 넘기고 3일만 넘기면은 딱 50% 이상 거주하는 일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183일 이상 거주하니 혹시 외국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소득이 창출되는 기간이 1년은 채 안 되지만 한 절반 정도를 거주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 거주자라고 구분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꽤 기네. 그래서 꼭 내국인만 그런 건 아니고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이건 기본 만약에 183일 이상 잠깐 머무는 장소가 있다면 그걸 거소지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호텔에 산다. 그러면 그곳도 거소지. 친구 집에 산다. 그러면 그 친구 집도 뭐 거소하는 곳, 잠시 머무는 곳. 그런 사람들까지 모아서 우리가 거주자라고 구분하고요. 만약에 180일만 거주한다면 외국인이. 그러면은 거주자는 아니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거주자라고 구분해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나머지 개인.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얼마 전인가 어떤 축구 선수였나? 농구 선수였나? 배구 선수였나? 그 선수가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사람이 183일 이상을 넘기면 거주자가 돼서 잠깐 외국에 갔다가 다시 온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예민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프로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는 183일을 넘기겠지.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어때요? 은행의 지점장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 범위 안에서 무조건 183일을 넘기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 딱딱딱 구분하진 않고 그 외에 특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그런 특례까지는 안 물어봐. 그냥 딱 우리나라 기본적인 거주자 그리고 183일 이상을 거소하고 있는 자까지는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나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야. 거주자가 되잖아. 거주자가 되면 그 거주자는 세금을 신고해야 될 납세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 당연히 과세하고요. 국가가. 근데 그 한 사람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국내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외국 가가지고 돈 벌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주자인 경우는 그 모든 소득을 제한 없이 다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국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종합과세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렇게 납세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범위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불러요. 대신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이 생겨. 그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가 과세해.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돈을 버는 것까지 우리나라 과세하는 자가 그 사람의 외국인의 근로자의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과세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과세한다. 국내 원천 소득만. 그래서 꽤 제한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83일을 넘기는 순간 외국에서 번 돈까지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하니까 날짜를 잘 구분하면서 기간을 잘 이렇게 쪼개서 일수를 체크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두 개 구분하시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건 당연히 거주자가 어떻게 소득을 신고하냐를 공부하지만 자, 두 번째 5번이죠. 과세 기간인데
우리가 모든 세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번 돈, 그게 부가가치면 부가가치세, 소득이면 소득세 이렇게 신고를 하죠. 자,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냐?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요. 그래서 우리는 1기밖에 없어. 아주 쉽게 생각하면 1기. 하나의 과세 기간만 갖고 있다. 근데 1기 말고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기도 있고 2기도 있던 세금이 있었어요. 그게 부가가치세지. 부가세는 1년 동안 부가가치 세금을 쭉 계산해서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6개월 단위로 1기, 6개월 단위로 2기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정신고도 먼저 하고 그리고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 기간이 4번으로 나누어져서. 근데 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때부터 요때까지 돈을 벌어. 놀았어. 놀았다. 이렇게. 놀았으니까 소득이 없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돈 벌었어. 얘 거죠? 또 놀아. 저도 맨날 놀거든요. 놀다가 잠깐 돈 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나의 소득을 신고할 때 나의 과세기간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할 수 없지. 사람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1년이야. 1월부터 12월까지 없었으면 말고 있으면 신고하고 무조건 합산. 1년 1기 과세기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신고하는 법인소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기간이 내가 정한 회계 기간으로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꼭 1월부터 12월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 기간은 예외 없어요. 예외가 있긴 한데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 번 거 언제 신고 납부하냐? 그러면 다 합산해. 1기 동안 과세 기간을 더하는데 더하고 나면 너 바쁘지? 바쁘니까 언제부터 하냐면 5월이라는 기간을 한 달을 줄게. 한 달 동안 이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신고해. 그래서 전년도 거 너 이번 연도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그때 신고하는 게 너의 확정 세금이 나오겠지? 과세표준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소득세 확정 신고는 언제 하냐면 5월 한 달 동안 해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하는 그 소득을 앞에다가 종합소득세라고도 부르죠. 그 말이 그 말이고요.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면 아주 정확해지는 거야. 그냥 그냥 대충 소득세 이런 건 없거든. 그치?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 배사 근년기 있었어? 다 네 거지? 그러면 더해서 신고해. 이게 원칙. 그리고 여기 보면은 11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하는데 11월 한 달 동안 소득세를 중간에 미리 내래. 중간에 미리 내는 걸 예납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간에 미리 내는 거는요. 여기 앞에다가 두 글자를 적을게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누구만 이런 거 하냐면요. 사업소득세만 하는 거예요. 모든 소득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야.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처럼 중간에 미리 한번 세금을 내야 되거든. 1년 동안 1년이 경과되기 직전까지 얼마 정도 6개월 동안 돈 벌었는지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간 예납은 모든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요. 여기서 5월 한 달 동안은 2배사 근년기라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세를 의미해요. 근데 요거는 객관식으로 이제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가 중간에 연합하는 건 사업소득 공부하면서 한번 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세무 2급 시험이 범위는 되게 넓어. 나올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 근데 뭐가 나올지 사실은 몰라. 그래서 소득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를 잘 찝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광범위한 내용을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이 지금 CPA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용어만 잘 구분하시고요. 잠깐 지우고 여기서 뒤에 공부할 거는 근로소득자는 1년 동안 2배사 근년기라는 걸 더할 게 별로 없어요. 근로자는 이 소득분이 없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신고하자니 종합소득이라는 말도 조금 어색해. 근로소득밖에 없거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5월에 해요. 먼저 해요. 그죠? 먼저 하지. 그치? 언제쯤 해요? 12월 말이 지나고 2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쯤에 2월 말까지 근로자들이 이때 먼저 하는 제도가 있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연말정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연말정산이거든요. 근데 연말정산이 곧 뭐하고 똑같냐?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5월 달에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근로자가 먼저 하는 거죠. 5월 달에 하자니
스스로 못하고. 그렇지? 그리고 회사가 나에게 돈 주는 걸 나보다 회사가 더 나의 소득을 알아. 4대 보험 낸 거 근로자 모르잖아. 내가 급여 받을 때 미리 까이고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얼마 냈는지 장부 같은 거 안 만들죠. 근데 우리 회사에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장부에 다 있어. A라는 사람에게 급여 줄 때 얼마 깠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는 근로자 스스로를 못해. 오히려 본인이 나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더 잘해.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나온 이유는 근로자들은 너네가 하지 마라. 못한다. 일하느라 바쁘다.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벌자. 대신 너희들이 해야 될 연말정산이라는 걸 너희들이 하지 말고 돈을 지급한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연말정산이라는 걸 할 때 서류만 내면 내가 소득을 얼마 내야 될지 회사에서 해주잖아. 그치? 대신 서류를 잘 내야지만 공제를 받을 뿐이고. 그래서 연말정산은 언제 합니까? 2월 말까지요. 무슨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 근데 근로소득 말고 내가 빌딩도 있다. 난 빌딩이 있지만 회사에다가 내가 빌딩 있는 건 얘기 안 했어. 그럼 회사가 내가 사업소득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걸 회사는 모르지. 그래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버리면 사업소득은 빠진 상태로 정산이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5월 달에 하면 되지. 내가 다시. 내 소득 다 더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해야 되고. 틀렸다. 그럼 다시 하면 되고. 결국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 중에 특별하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내가 중간에 죽을 수 있잖아. 나 말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외국으로 출국할 수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출국은 여행 가는 출국이 아니라 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그 시민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는 거야. 외국인. 그러면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을 다 신고할 수가 없죠. 특히 사망하면 아예 존재를 안 할 거고요. 12월 말에 출국한 사람은 이미 비거주자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소득을 신고하는 이 납세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외는 딱 둘. 개인이지 개인은 죽거나 출국했을 때만. 언제까지 과세기간이니? 그날까지. 요날까지 과세기간. 그래서 이날까지 과세기간으로 정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상속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사망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그 사람의 소득이 상속이 되죠. 누군가에게. 뭐 기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사람의 모두 소득 신고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해버리면 못 찾아. 외국인인데 저기 아프리카로 간 거야. 전화도 안 뽑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걔는 먼저 해야 돼. 출국하기 전날. 또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었어? 출국했어? 외국인이야?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년이에요. 그렇게 딱 외워주시면 좋겠고.